세계 속의 우리 바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이게 단순히 자연 환경만의 바다는 아닐 겁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까지 함께 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네. 우리나라 가장 깊은 바닷속을 다녀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경험하신 심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누가 뒤에서 등을 밀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제가 들어갔던 태평양의 심해저 평원입니다. 수심이 한 5,000m가 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스쿠버 다이빙 하듯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쭉 하면서 여러 나라들하고 이제 공동 연구도 하고 했는데 당시에 프랑스하고 이제 그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립해양개발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노틸이라는 잠수정이 있습니다. 그 노틸을 타고 이제 그 태평양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망가니즈 단괴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거기 사는 생물들, 그리고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채광을 하게 될 때 그 심해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일환으로 이제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바다에 오르다라는 책에도 40일간의 항해 기록을 남겨놓기는 했습니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내려갈 때는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다 끄고 내려가서 심해 밑바닥에서 그 라이트를 켜는 순간 이제 그 5,000m 바닷속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거기서 제 머리를 쾅 친 거는 그거였습니다. 그 심해 색깔이 우리 저 고려 청자들 많이 보셨죠? 그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그 신비한 빛을 내는 고려 청자의 빛깔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 프랑스 과학자들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거를 느꼈죠. 그래서 조상님들이 여기를 다녀가시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비슷한 색깔을 낼 수가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정말 그 심해, 어느 누구도 그 가보지 못한 그런 심해를 가서 처음 딱 이렇게 보는 그 순간의 설레임, 감동,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용궁은 없었습니다. 용궁은 이제 건설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이 인류가 심해를 탐험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뭐 수압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해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네. 그 심해, 어떻게 보면은 바다는 이 생물들이 살고 있는 가장 큰 서식지고요. 그 중에 90% 이상은 우리가 수심이 200m보다 깊은 이런 심해입니다. 아직 그 인류가 그 심해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자원도 있을 것이고 이 개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무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심해라는 것은 굉장히 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미처 몰랐던 그런 새로운 물질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심해에 사는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의 생물들이 어떻게 또 진화를 해왔는지 지구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이 심해, 우리가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우주 이거를 아우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인류가 가기 힘든 이 지구 속에 있는 그 내부 우주 심해를 우리가 이너 스페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구는 또 다른 그런 우주를 바로 우리가 그 지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의 세계죠.
이게 우리 주변을 봐도 중국, 일본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심해에 대한 얼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게 우리나라 뭐 제가 해양과학 기술을 연구를 해오고 또 그 기관의 기관장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좀 부끄러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기술의 수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그 해양 연구 기간이 뭐 해양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다 해양 강국입니다. 일본 뭐 자타가 공인하는 해양 강국이고요. 중국 사실 2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의 해양과학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깨에 힘을 주고 중국의 한 수를 알려주는 그런 자긍심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해양 골기를 통해 가지고 해양력이 엄청 신장이 됐죠. 오성 온기를 바닷속에 꽂는다든지 우리가 우주인이 가서 성조기를 달에 꽂는 것과 같은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자국의 해양과학 기술을 말하자면 앞세워서 그 우위를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역시 해양 강국입니다. 그리고 미국 뭐 세계 최고의 해양 강국이죠.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실 해양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 해양력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나라 사이에서 사실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해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해양과학 기술을 하는 이런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 관심을 가진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정말 그런 인재들이 대한민국 해양과학 기술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해양과학 기술은 굉장히 거대 과학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우리가 R&D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해양과학 기술 R&D를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고라는 그런 말은 이제 너무 식상한데 그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해양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이런 연구자들, 과학자들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힘을 내가지고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인재들이 너무 필요한데 네. 그럼 이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보면은 이제 제가 이 해양에 대한 글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좀 학생들 어린이용 책도 이제 썼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해양 매니아들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학의 대중화라는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원장님은 역발상으로 네. 대중의 과학화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이 철학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을 보면 과학과 연관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우리 지금 뭐 현대 생활은 전기가 없이는 1초도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보면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보면은 그게 결국은 과학기술의 산물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 생활에는 과학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그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거는 과학 하면 골치 아픈 과목, 어렵고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 과학의 대중화는 필요하다. 과학을 쉽게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과학의 대중화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중이 과학화가 돼야지 이런 과학적인 산물을 본인이 충분하게 그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의 과학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죠. 이 누리는 과학을 위한 과학자셨네요. 네, 이런 그 과학적인 산물을 우리가 100%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 저희 그 연구원의 비전을 보면 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그리고 인류에 공헌하는 해양 과학 기술, 이게 비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과학자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되죠. 그 많은 부분이 연구 자체로 이제 끝나버리지만 이게 좀 활용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가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혜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실용화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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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오늘 말씀을 통해 원장님의 삶이 어떻게 바다와 연결되어 왔는지,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플랑크톤도 궁금해하는 바다 상식의 저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극지해양미래포럼 전문위원 염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